안녕하십니까. 9시니까 봐야죠. 네, 많이 오셨네요. 제가 한 50군데 정도 설명회를 같이 다녔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원장님들을 모시고 또 권역별 설명회도 같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원장님들을 다 배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월달에 왔습니다. 3월 2일날 입사를 했는데요. 재밌는 건 3월 3일날 교육부에서 희한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2015년부터 개정안이 구체화될 거라는 얘기들은 있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메시지가 잡힌 게 3월 3일날 잡혔고 언론에 되게 많이 데스크필된 게 3월 3일 저녁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뉴스를 접하고 되게 흥분해서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판때기가 너무 재밌게 돌아간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심으로 대단히 시장에서 큰 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드디어 중학교를 세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흥분돼서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주로 있었습니다. 학교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 학원판에 있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은 중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시작을 했는데 한 학년에 한 2,000명씩 있었습니다. 중3에서 고등학교로 올려보내고 2,000명이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저 2,000, 저게 내 돈인데 왜 딴 사람들이 다 나눠가져야 하며 저 돈 자체를 우리 걸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희들 회사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 고등부는 선생이 짱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잘 나간다는 선생을 다 모셔오자. 주요 교과 선생님들을 다 모셔왔습니다. 해서 엄청나게 부푼 꿈을 안고 건물도 추가로 임대를 하고 큰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원래 입시 전략 쪽에 되게 강하니까 상담실을 빵빵하게 직원들만 15명을 갖다가 쳐넣었습니다. 개방 났습니다. 대박이 났으면 좋았겠는데 개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처참하게 2개월 만에 다 깨지고요.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애들 가지고 고1을 하고 그 다음에 고1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해가 됐습니다. 작년에 돈을 엄청나게 잃었으니까 원래는 비분관계하고 와신성남에서 다시 돈을 세게 벌기로 그리고 고1을 다시 잡겠노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믹스를 했습니다. 대치동 선생이랑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상당히 자리를 잡으신 소위 우리 학원의 1타 강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믹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박이 났을까요? 쪽박이 났을까요? 아니면 중박 정도는 했을까요? 역시 대박이 났습니다. 색깔을 확실하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대치동 잘하신다는 선생님은 잘하신다 이상한데 들려? 괜찮아요? 네. 잘하신다는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고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의 1타 선생님으로 자리 잡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방법이 다른데 아까 대표님하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디야 커피숍 앞에 가서 한참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얘기에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쇼를 잘해야 되고 중학교는 몸빵을 잘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몸빵에다 실력도 있어야 되겠더라. 그러면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표님도 학원을 운영하신 경험 아니면 제가 소속했던 학원에서 운영했던 경험들을 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저희들 표현 영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상당히 스킬풀하게 접근을 해서 시장에서 자리 잡고 그리고 수많은 강사진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하우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교과서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하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를 잡아먹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방 우리 이유라 이사께서 나오셔갖고 수행평가 아니면 집필고사에 있어서 단답형 아니면 선다형 이런 것 자체가 축소되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중심의 평가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초등부에 있어서의 강점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평가 기준이 우리한테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는 초등학교 스킬 프로하게 접근을 하면 상당히 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을 끊임없이 잡아가고 그리고 실증을 내려고 그러면 사실은 몸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대입의 중심 과정으로 고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외고 국제고 거품이 꺼지고 그 다음에 가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제한적이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서울 수도권 아이들이 장악을 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전국 지역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가운데 고입을 넣고 브릿지 과정을 놓으면서 짭짤하게 프로그램을 설계해 나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결국은 대입을 크게 놓으면서 가운데 브릿지 과정을 일부 믹스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저희들이 입시 전략과 그리고 입시 설계 자체를 상당히 잘 해들어가야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 신중한 프로그램이 출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자체가 뭐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특장점 자체를 현장에 어떻게 녹여내야 되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진입시키고 성공시키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명분과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장에 이어서 저희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부 실천 계획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의 당위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끝을 맺을 작습니다. 오늘 주제는 뻥 잡는 매입니다. 아니요. 뻥고기 드신 분 있으세요? 뻥고기 드셔보셨어요? 천사는 많을 텐데 안 드셔보셨어요?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뻥고기를 가지고 백숙 같은 거, 탕 같은 걸 끓여 먹고 저는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냥 새가 아닙니다. 닭이 아니고 그 윤기 반들반들 나잖아요. 토종닭이. 그 윤기 반들반들 나는 토종닭이 한 100배 정도 맛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꽁고기를 좀 먹어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못 먹어봤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꽁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조수동물이라고 그래서 총으로 쏠 수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총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꽁 잡는 매입니다. 매가 야생성이 강해서 트레이닝이 안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이놈은 여기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 아세요? 검은 안대를 눈에다 채웁니다. 그래서 애를 바보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 꽁 잡는 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공중의 사냥감을 노리는 뛰어난 비행술. 사냥의 대가 찬매입니다. 매가 잘생겼죠? 지금 매 잡는 사냥꾼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다라고 그럽니다. 이 무형문화재인데 이거를 전수시켜 주려고 제자들을 많이 찾고 그랬는데 이 가지고 잡잘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 좋은 기술이 이 좋은 문화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중화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를 하면서
끙 잡는 매 기술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도입해 넣었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중학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초등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구태여 중학 프로그램을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학 프로그램을 하면 알겠는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꼭 이 아이 신중학 프로그램이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신중학 프로그램을 시장에 진입시키고 그리고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공을 위한 세부 마케팅 전략은 단기 시청 계획인데, 이거는 대표님이 훨씬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 자체가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고 우리 나진호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좌측은 나이고 우측은 학년인데요. 저희들이 저렇게 크림선 색깔로 칠해져 있었던 초등부 중심의 대상의 영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닉스부터 나중에 그레이트 디베이트, 잘하는 아이들은 그레이트 디베이터스까지 코스를 설계를 해서 지금 시장과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중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초등 고학년이 되면 딴 학원으로 누수가 되는 현상들을 상당히 목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다른 학원들에서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전 강동 송파에서 정산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고등부가 나중에 결국은 강한 학원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는 한 5,000명, 6,000명 정도 되는데, 중등부가 3,000명 정도 되고, 초등부는 1,000명 정도가 채 안 되는 인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면 할수록 점점 초등부와 중등부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새는 점점 고등부가 확장이 되었죠. 결국 역삼각형 형태의 대상학년들을 갖고 있었는데 전체 인원은 한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지점은 뭐냐고 그러면, 이게 우리 학원으로 입시 단위로 빨리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이지어학원이나 아니면 여러 군소 학원들이, 수학 학원들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잡고 있으려는 움직임이 강했고,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뺏어 올리는 움직임들을 되게 많이 서로 기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최상위권을 초등 고학년부터 다 데리고 왔다는 거죠. 결국은 옆에 있었던 주변 학원의 군소 학원들은 중상위권 아니면 중하위권 대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초등 고학년이 되면 저희들 학원으로 최상위권들은 다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최상위권만 저희들을 갖고 있었고, 중학교는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폭발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좀 반대 구조죠. 초등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초등학교는 6년 과정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3년 과정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세분해 해보면 1, 2학년 과정과 3학년 과정이 상당히 다르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자사 특목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고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일반고 진학을 꿈꾸는 친구들은 3학년 때 고등 선행 과정을 다른 형태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하나요? 저보다 너무 고개를 전혀 안 끄덕거리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대단히 이원화된 그런 형태의 수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신중학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역시 똑같은
그러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그 교육부에서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안이 나온 거 보면 실질적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 동일한 잣대로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왜 브레이크가 걸렸냐고 그러면 중학교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대부분 다 받아들였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입시의 혼란이 세게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일단 좀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거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결국은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권에 많이 맡겨버린 이러한 형식이 되었고, 지금의 대변혁은 원래 교육부가 의도했던 중고를 대변혁을 시키는 그러한 평가 기준을 뒤집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단지 중학교만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고 일선 교육청과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학교 1, 2학년 프로그램과 중학교 3학년 프로그램은 여전히 좀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들은 좀 남아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 초등 6개 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다라고 그러면 신중학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9개 학년으로 대상 학년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들이 존재하고요. 또한 그동안 중학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초등 고학년이 되면 주변 입시 전문학원 아니면 내신 전문학원에 뺏겼던 흐름 자체를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강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냐고 그러면 아까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초등에서 확보했던 표현력의 스킬, 능력 이러한 것들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적인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중학교 프로그램에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은 대단히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신중학 프로그램이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대학 입시 각각 전형을 도표로 쪼개 놓았는데 사실은 고입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그럽니다. 어제 제가 퇴근을 하면서 밴드에다가 원장님들 밴드에다가 기사를 하나 링크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다 업로드를 해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자료 보면 자사 특목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다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한 학교들도 전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입이나 대입이나 할 것 없이 명칭은 다른데 자기주도 학습 전형, 대학에 있어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 이렇게 명칭은 다르지만 그 근간은 뭐냐고 그러면 학생부라는 사실입니다. 입시가 전부 학생부를 끼고 도는데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수시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묶어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그러는데 학생부 중심 전형이 34%와 8%가 차지를 해서 42% 정도 되고 그리고 일정 정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논술이 18%가 되며 정시에 있어서도 서울대처럼 수능 100%로 뽑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연고대 같은 경우에 상위권이 수능 싸움이 아니고 전부 다 조미하니까 나중에 학생부 싸움이 또 벌어지는 걸 알고 계시죠? 결국은 학생부가 정시에까지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해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고입이나 대입이나 입시의 중심은 학생부다. 학생부가 입시의 중심으로 등극을 했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학생부의 구성 요소는 제가 원장님들 번역별 설명회 때나 아니면 분원 학부모 설명회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구성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지점은 평가가 지금 현재 교과 성적을 수행평가, 그 다음에 지필고사, 그리고 나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고입에서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세게 평가되지 않는 반면에 점수로 환산되어서 일부러 믹스되는 반면에, 대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여기에 불을 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아이가 각 교과목별로 갖고 있는 차별적 경쟁력의 힘입니다. 남들이 못 따라하는 것, 얘만이 할 수 있는 것,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것,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능력을 구축해주는 힘, 이 힘 자체를 가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대입이나 고입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신 성적이라고 할 때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의 합이라고 했는데, 비교과에 있어서 중요한 7번, 9번, 10번 이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7번이 창체, 9번이 독서, 10번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10번은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 10번은 외고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다. 과거는 추천서를 받죠. 추천서를 받지 않는데 그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는 항목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고나 국제고를 가려고 꿈꾸는 아이들은 추천서를 쓰지 않는 반면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체가 잘 기술될 수 있도록, 잘 기술될 수 있도록 되게 얼러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것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창체와 독서는 워낙 잘 알고 계시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은 간단합니다. 딴 게 없고, 중간, 기말 이렇게 봤던 걸 중간고사 자체를 없애라 제발 좀. 기말고사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구태 기말고사까지 봐야 돼? 수행으로 다 하면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 자유학기제를 맨 처음에 시범학교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3년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확보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구상을 시켜서 모든 학교가 지금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부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안이 전면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급하게 받아들이고 전면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데는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흐름이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데 같은 경우가 세종교육청이 지금 계속 새로운 안들을 내놓는데 서울시 교육청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4명의 교육감 중에 진보 교육감을 11분을 저희들이 내시고 있습니다. 자, 11개 진보 교육감이 계시는 교육청들은 이 전체 흐름 자체를 대단히 빨리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쪽 소속 우리 원장님들은 좀 더 각각 지역 교육청의 여러 가지 뉴스에 귀 기울이시고 실질적으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어떻게 침입을 시켜야 되고 또 안착을 시켜야 되는지 얘기입니다. 이 그림도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그림입니다. 영어 교과로만 놓고 봤었을 때 영어는 내신 성적이라고 했을 때 영어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영어 비교과 활동의 합의 내신 성적입니다. 근데요, 이건 뭐 중고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포커스 자체는 고입보다는 대입에 맞춰놓은 흐름입니다. 고입은 왜 그러냐고 그러면 교과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이라기보다는 점수로 개량화해서 정량평가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입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았어요. 자, 영어 교과는 뭐 크게 세 가지 항목은 수행, 지필, 세특입니다. 수행, 지필, 세특의 각각의 흐름 자체, 그리고 키 액티비티들은 잘 제가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영어 비교과는 세 개인데요. 경식, 탐구, 독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수행평가와 그리고 신중학 프로그램을 다 매치를 시켰는데 수행평가에서 하고자 하는 게 비교과 활동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라고 신유학 프로그램이 타겟으로 내세웠던 것이 실질적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도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로 심지어 지필고사에 있어서 서술형 논술형에도 적용되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교과와 비교과의 합 자체에 각각의 액티비티 자체를 누가 잘 접근하는가가 결국은 이 시장을 누가 먹는가의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혁신은 가죽혁자에 새로운 신자를 씁니다. 혁신을 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혁신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혁신을 하자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집단들은 대부분 거부부터 하고 봅니다. 자, 교육부에서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학생부를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일선 학교들이, 많은 학교들은 할 수 없이 따라가지만 움찔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아직도 우왕좌왕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학교에 돈줄은 교육부가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교육부 입김이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교육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사교육이 공교육 교사진에 비해서 우리 강사진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그런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공교육에 들어가 있는 교사진들이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입니다. 단지 그 판에 들어가서 널브러져서 그렇지 상당히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나오면서 사실은 가장 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이 학교입니다. 어쩌면 사교육이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사교육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어서 교육부에서 난리가 나서 학교의 교육청에 다 바꾸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1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그 학원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망하지 않으면 완전히 입시 자체가 또 한 번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로 돌아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뭐냐고 그러면 이 판때기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장차는 수능 대비 문법 공부에 주력하는 난 사실은 이 학원은 필패입니다. 퇴출 대상 1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의 경쟁 학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다른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힘들을 갖고 있냐 그러면 표현영어라고 해서 말하기 글쓰기 중심의 초등학생들을 오랫동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성과를 내놓았던 그러한 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원장님 전부 다 운영의 노하우도 존재하시고 그리고 아주 강사진들을 잘 교육을 시켜놓았습니다. 이러한 힘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딱 맞는 프로그램과 결합을 한다는 건 너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Reading for Essay라고 아까 처음 출시됐다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리딩을 근간으로 한 영어 토론과 에세이 자체를 통합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교수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학원들이 가장 약한 게 입시를 설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힘들이 약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본사에서 진로진학연구소, 원래는 입시전략연구소입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려고 합니다. 계열본원에서 여러 가지 자사특목이나 아니면 스카이 진학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현장에 내려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묶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도 감동을 시켜드리고 학생들도 취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맞춤식으로 아이들을 진로 제약을 하지 않으면 잡을 수 있는 힘은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몸을 바쁘게 움직여서 우리 필요한 분원에 적극적으로 언제라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분원의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만났다라고 하면 앞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실질적으로 진로 지도를 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묶음 설명회나 아니면 신규 본원의 학부모 설명회 아니면 전략적으로 점프를 하기 위한 학부모 설명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사장님들을 통해서 요청을 하십시오. 언제든지 내려가서 화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아까 우리 이윤아께서 설명을 해주신 신중학 프로그램은 지금 바뀐 교육부의 교과성적 평가 기준에 따닥맞는 프로그램으로 끊임없이 탄생을 해나갈 겁니다. 실제적으로 론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나 워낙 분원들이 다양하니까요. 그런 게 있으면 언제라도 교육부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상이 제가 드릴 말씀이었고요. 마케팅 전략 이래놓고 하나도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마케팅이 워낙 대가시다. 우리 대표님이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 투장님에게 박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시간 했더니 땡겨서 하시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1시간 가네, 1시간. 그죠? 네. 이제 12시간 넘으면 항상 들썩들썩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신중학 프로그램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오늘 정리하는 날이고 오늘 이후로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아니라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제 챕터가 넘어가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신중학이라고 해서 앞에 새로운 신자를 붙였는지는 지금까지의 수십 년 동안에 진행해오던 그 시스템이 변하고 학습 고울이 변하고 결과적으로 교육 시장에서 영어 교육 시장에서의 정말 한 챕터가 대단한 챕터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의 어떤 그 시간이 없다. 이번 신중학이라는 것이 출시되는 이 시점이 이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가장 그 죽는 날까지도 그 아이폰에 대해서 한 손에서 쥐고 하는 거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이폰의 정체성은 내 한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정체성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근데 누구죠? 쿠키인가요? 지금 대표? 예, CEO? 그 사람이 그거를 놨죠? 키웠죠? 예, 그러면서 다시 아이폰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케이스라고 그래요. 예, 그 오전에 저도 남서장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또 미니라는 차를 아실 거예요. 요즘 BMW가 헷갈리는데 BMW는 아니고 BMW 판매하는 데서 같이 파는 거죠. 걔는 컴팩트한 게 디자인이 예쁘고 컴팩트한 게 그 아이템 그 미니가 클럽이라는 미니 클럽이라는 브랜드로 변형 브랜드로 미니가 사이즈를 키웠어요. 사이즈를 키워서 적재 용량을 키우고 편리함을 다양한 편리한 구성 요소를 채우고 그러면서 다시 미니가 수십 년 만에 그럼 그것을 아이덴티티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냐? 버린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가 발전했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중학교 영어가 그동안의 정체성이 잘못된 것을 부정하고 가는 것이냐? 교육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발전을 시키는 거라고요. 아이들이 변한 것은 아니고 교육이 변하고 있는 걸 진화 발전을 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인데 결국은 30년의 교육 역사를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벌써 대학을 졸업한 지가 그렇게 막 돼가고 있는 영어 교육의 역사를 봤을 때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억들 아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가장 큰 변화가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어 교육의 시장은 다 중등 시장이었어요. 초등 시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갖고 노는 패키지 상품들, 테이프 듣는 거, 그게 시장이라는 시장일까? 엄청나게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주니어 영어 시장이라는 엄청난 시장이 생기고 우리나라 그 전에는 외국어 학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역세권의 좋은 자리에 성인 대상의 회화 학원, 한미 외국어 학원 대표적인 이런 외국어 학원이라는 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전부 주니어 어학원 시장으로 엄청난 시장이 그때만 해도 누구도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뭐죠? 이름이? 국어? 눈높이? 재능? 이런 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 와가지고 10분, 20분 봐주고 가는 그게 영어 교육의 전부였던 그것이 대번역이 일어났던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초등시장이 중등과 초등이 대리 현상이 심하면서 중등시장을 하는 데들은 초등이 안 보이고 초등시장이 강한 프로그램은 중등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대리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수능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중등은 중학과 고등은 같이 뭉쳐서 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이 아이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5년 동안에 중등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있었지만 아이들은 졸업들을 계속해 가고 그렇지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진화 발전시키는가 그런데 너무도 괴리가 큰 수능 시장과는 너무도 괴리가 큰 평가가 그렇게 돼 있고 또 학습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내신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은 이제 대입은 완전히 아직은 되는 시간이니까 초등과 중학이 통합되는 시기가 왔다. 초등에서 원하는 걸 중등이 따라와 줬다. 따라와 줬다는 게 우리한테는 큰 기회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리는 행위가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거로 내 공부가 끝났으면 그거는 내 학습이고 내 공부지 그 이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영어 교육 시장에 보면 10년 단위로 큰 물결 변화가 있어 왔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메가스터디라는 엄청난 회사가 탄생하던 시절만 해도 티칭의 시대 아니었나요? 얼마나 일타 강사를 데리고 있는 회사냐, 학원이냐, 그게 승부의 전부였어요. 성공의 전부였어요. 그 이상도 이하가 없었어요. 얼마나 파워 있는 강사들을 보유했느냐, 그 강사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 이상도 이하가 없던 그 시절에 메가스터디는 주가가 아시겠지만 40만 원이 넘는 45만 원을 하던 그런 시절이죠. 그 당시만 해도 메가스터디가 전부 표본이고 메가스터디 따라가야 된다. 어떤 교육을 가도 항상 제일 먼저 메가스터디를 예를 드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가는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제가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주시장이 안 열리네요. 3만 원대더라고요. 3만 원. 주식이 3만 몇천 원 하고 있더라고요. 현금 보유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반영하죠.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사실 그 다음에는 코칭의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티칭의 코칭. 결국은 하나의 한 아이들을 얼마나 개별 학습을 잘 시켜가면서 그 아이가 원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시켜 가느냐. 그러면서 대형 학원들이 무너지고 중소형 학원들 오히려 더 과외방, 교습소, 정말 그거 단속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기억들이 나실 건데 영어와 수학이 양대 산맥으로 끌고 가는 시장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회사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화 학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최선화 학원이라는 가맹점은 없고 거기 직영점만 8개인가 그럴 거예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있고 예, 대치동에 이제 본원이 있고 그 학원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약 3년 전인가요? 안양 평촌에 캠퍼스를 오픈하고 6개월 만에 3,000명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요즘 학원이 다 죽었네, 다 힘드네 이런 세상에 3,000명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기염을 토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그럼 가느냐? 3,000명, 우리 300명만 돼도 좋은데 3,000명이 모일 정도로 니즈에 부합이 됐다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고 전부 다 내 아이가 저기 가면은 70점 아이가 가면 100점 맞는데 이거였어요. 딱 그거 하나로 3,000명이 모인 결과였던 거예요. 80점 많은 아이가 100점 된데 한 학기면 그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였잖아요. 왜? 그 5년 전 그 시기에는 그걸로 등록을 가고 내신이 전부 트렌드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잡아주는 학원이 최고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서는 학원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이상 이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코칭을 잘하는 거였는지 제가 티칭을 잘하는 거였는지 또 다른 무슨 노하우가 있는지 봤더니 그 학원은 정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몸빵을 하는 학원이거든요. 몸빵. 교사들이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그 학원에서 적응을 못해요. 웬만한 체력 갖고는 그 학원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데가 아니라 정성과 노력으로 승부하는 학원이었어요. 그런 열정과 노력과 에너지로 애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못하는 아이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아이는 살아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확률이 100%가 되버렸어요. 그 학원에서 살아남으면 100%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자는 다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하자한 정도가 아니라 철갑입니다. 철갑. 그런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일단 확률 게임을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99점을 맞아도 100점을 위해서 그 학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900명짜리 850명짜리 학원들이 6개월 사이에 100명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아이들은 다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 학원의 강점은 누구도 막지 못했던 게 그동안의 5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의 시간에 2005년도에서 2015년도까지에 이렇게 정말 코칭 잘하고 잘 가르치고 아이들 결과 만들어내고 이게 전부 내신에 관련됐고 성적에 관련됐었는데 그 시대가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과거로 역사의 페이지로 큰 챕터가 넘어간다. 그러면 마케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되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몰라서 못하나 알면서 안 하나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제가 12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16년이죠. 2004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다른 프로그램을 런칭을 할 때였어요. 그 프로그램이 출시되자마자 대박을 쳤던 프로그램인데 만 2년 정도는 500개 가맹점들이 다 망한 확률이 거의 없었던 그 정도로 그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출시할 때만 해도
그때 규모 있는 원장님들이 아무도 이 학번이 성공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 다 건물주가 돼 있고, 예, 그 자기들의 그 리그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고 미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의 기득권이 너무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결국은 조그만 학원들이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9당 대형 학원들이 하나씩 있지만 그 대형 학원들에 5개씩 6개씩 붙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뽑아버리니까 그 학원들 아이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 니즈가 변했고 시장 환경이 변했으면 아무리 철옹성도 막을 수가 없는 게 특히 영어교육 시장의 현실이고 현장이다. 그럼 마케팅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느냐, 알면서도 안 하느냐, 이것도 제가 고민을 했는데, 우리 현재 원장님들에게는 적게는 몇십 명부터 많게는 몇백 명의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학원이 발전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의 시작은 내부 고객의 만족이잖아요.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미 약속을 하고 들여놓은 내 아이들부터가 마케팅의 시작이잖아요. 그 아이가 한 아이가 되더라고. 아예 한 아이도 없다 하면은 새로 시작하지만 지금 들여놓은 아이들은 이미 얘네들은 기존 프로그램들을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부터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마케팅의 시작의 첫 번째는 2학기가 되기 때문에 5학년 2학기면 중상위 그룹 아이들은 움직입니다.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예비 중등반을 찾아서 입시로 유명한 학원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학년 아이들은 당연히 움직이죠. 그러면 현재 내 학원의 5학년 2학기와 6학년 2학기가 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되고 수준이 얼마나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내부 전략부터가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자, 검증이라는 게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소비자를 설득할 때에는 검증 결과가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느 세월에 검증을, 그거보다는 현재 다니고 있는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을 갖고 앞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에 1차적으로 2017년도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는 스타트 라인을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인정해주고 우리 말을 지지해주는 학부모들을 데리고 1차로 강한 호소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 강한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가 우리의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아이가 10명이라고 한다면 이 대상 아이들이 이 10명 아이들에 대해서도 내가 공을 들이고 노력을 못한다면 그 외의 아이들은 들어와도 부담이다. 들어와도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라도 아니면 두 클래스라도 아니면 더 세분화해서 세 클래스라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직접 매일 지도를 하든 관리를 하든 코칭을 하든 컨설팅을 하든 이 아이들에게 1차로 중등부에 승부를 겁니다. 본사도 기다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단 학원도 빠짐없이, 단 우리 캠퍼스가 단 한 지역에서도 빠짐없이 중등부가 검증된 결과가 6개월 내에, 그게 큰 검증이든 작은 검증이든 검증된 결과가 전국에서 180개의 검증된 결과가 내년에 우리의 운명을 정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과 기획은 본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학원들은 내년 신학기가 돼도 내가 설명하고 떠들 무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무기로 내 지역사에서 가장 효과가 좋을 텐데 그 무기가 없이 남의 무기 빌려다가 설득하는 그 고통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그때부터는 늦었다. 남들도 준비합니다. 티칭과 코칭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컨설팅의 시대입니다. 마케팅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포커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컨설팅입니다. 이제는 잘 가르치겠습니다. 애들 열심히 가르쳐서 성적 내겠습니다. 다른 데들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딱 대놓고 얘기해서 다른 데들은 몸빵 안 하겠냐고요. 몸빵 쳐서 안 하겠냐고요. 그게 사는 길인데 거기에 더 큰 시장의 흐름은 컨설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한 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대학 갈 수 있을까? 100점이 나와도 불안한 거예요. 이제 100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전국적인 점검 상황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를 가고 있는지 내 에너지는 이 정도로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마다 이 아이 전체에 코칭이 아니라 컨설팅이 필요하시죠. 왜 남충대 소장님을 모셔서 이제 내부 컨설팅의 대표 주자로 준비를 하고 상반기부터 그렇게 소비자들과 접점해서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게 했을까요? 이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회원 한 명 한 명이 다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효과를 갖지 않으면, 안심하지 않으면 우리 말고도 엄청나게 여러 개의 힘들이 함께 그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잘 가르치고 잘 코칭하는 거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이 아이 학원하면 컨설팅이 강한 학원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원 하나하나가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하나가 원장님들이 나서가지고 엄청난 정보를 얻으러 다녀야 되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의 안마다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엄청난 작업일 텐데 그 작업을 본사가 통합 기능으로 그래서 그 컨설팅을 하나의 큰 부재로 해서 내 지역사회에서 우리 EI와 경쟁해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경쟁 요소로 컨설팅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본사가 2학기 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출시했으니 이 컨설팅 요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부터에 이제는 잘 가르치고 준비한다면 앞으로 내년부터의 승부는 본사는 또 한 발 앞서서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부 회원 아이디와 등록만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나 현재로서는 어느 수준에 해당이 되고 앞으로 뭐가 더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프로그램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 원장님들은 그걸 실행해가고 그러면서 과학적인 데이터, 전략적인 데이터로 컨설팅되고 코칭되는 그런 학원으로 완전히 거듭날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광고지를 뿌리는 게 전문가요? 광고지를 뿌려도 광고지 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한테 설득을 하는 게 마케팅인가요? 부모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라 뽑히고 싶은 학원이 돼야지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다니고 싶다고 막 등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이 되는 학원이 돼야 진짜 마케팅이 되는 학원입니다. 고려대학교라는 브랜드가 마케팅 해야 되는 브랜드입니까? 중등을 기준으로 봅시다. 중학을 기준으로 봅시다. 고려대학교라는 브랜드가 마케팅 해야만 관심을 가지고 광고지 한번 들여다보는 그 브랜드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가맹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마케팅에서는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물이 얼마나 많이 앞서갈 수 있고 얼마나 차별화될 수 있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게 마케팅의 시작이고 전부로밖에 그 이상의 요소가 없다.
앞에 보시면 플래카드, 뭐 엑스배너, 리플렛 다 받아보셨나요? 뭐 리플렛, 지금 전단지 디자인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 끝나서 나오겠죠? 전단지, 또 브로셔도 그 신중한 프로그램 다 들어가서 다음 달이면 다 나가서 다 출시될 거예요. 도구나 소구점은 다 본사가 만드는 거에 의심하지 않도록 다 준비가 돼요. 그런데 그것 알려드리고 나눠드리는 게 마케팅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돈만 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마케팅 효과가 없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우리 학부모들과 약속을 한 것을 얼마나 최선을 해서 지킬 것이냐, 그게 마케팅의 힘이고 마케팅의 효과다. 근데 그게 3년 5년은 너무 힘들다. 6개월은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미 어차피 벌어진 판 6개월 동안 몸 바쳐서 10명이나 될까 말까 20명이나 될까 말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결과를 못 만든다. 그럼 이 학원 더 이상 하는, 이 학원 업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패자부활전에 들어봤죠? 유도의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뭔가 실수 한 방에, 뭐 잘못된 판단 한 방에 영원히 기회를 잃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교육사업일 수 있어요. 교육사업은 이미지 사업이기 때문에 내 학원이 내 지역사회에서 포지셔닝이 어떻게 돼 있고 이미지가 어떻게 잡혀 있느냐가 바꿀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요. 영원히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패자부활전의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원이 이미지가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앞에 순천 금당 원장님이 계시는데 순천 금당 캠퍼스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아이들이 제일 믿고 들어오는 학원입니까? 몇 학년 아이들이? 학년으로 본다면? 크게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그럼 4학년 정도 되나요? 제일 많이 하면 5학년이지. 아, 헷갈리게 했네. 아니, 질문 아, 예. 예. 정확히 들으셨어요, 여기 앞에서부터. 들었는데. 그러니까 학원이 예를 들어서 동탄이다. 예, 우리 동탄 원장님이신데 동탄이다. 그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우리 동탄에서는 뭐 ECC다. ECC에 보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학습이 시작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체험 교육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보형이다. 이보형으로 쭉 가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입시를 생각해야 된다. 이제 입시를 생각할 때는 이야기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중1은 이야기로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연령의 학년의 포지셔닝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깨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게 이미 만들어진 지역에서 학원을 오픈해가지고 그걸 차고 들어간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차고 들어가지면 또 그게 오래 갑니다. 좀 실수를 해도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포지셔닝을 확보를 못했다. 내 지역에서 내가. 내 지역에서 설문조사 해봤더니 이 아이는 어떤 학년 아이들이 꼭 가야 되는 학원이라고 나오지가 않는다. 그럼 포지셔닝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이런 아이도 들어오고 저런 아이도 들어오고 뭐 중1도 있고 초등학교 4학년도 있고 예비 초등에서 7세반도 한 클래스 있고 이 학원은 심각한 거예요. 뭐 하나도 크게 매력이 어떤 학년도 크게 매력을 넘버원을 못 잡은 학원이잖아요. 포지셔닝의 문제. 또 브랜드 이미지의 문제. 이 아이 학원을 보내면 before, after가 이렇게 된다. 이런 아이가 들어가면 저런 아이가 된다. 이게 이미지가 잡혀있냐? 이거 잡혀있으면은 그 이 아이 학원은 그 지역사회에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 학원도 오래 갑니다. 지금 아이들 많고 돈 많이 버시고 하는 원장님들은 점검해 보시면 포지셔닝과
이미지 메이킹에서 나름 성공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학원들, 이제 시작하는 학원들, 아직 이미지 메이킹 못하는 학원들, 또는 실패한 학원들, 패자 부활전의 시기가 왔다. 그런데 이미 기존 학원이잖아. 기존 학원은 패자 부활전을 쉽게 할 수 없다. 되치기를 해야 된다. 되치기.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미지를 개선을 한다는 게 점진적인 연착륙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한 번에 바꿔야 됩니다. 한 번에 싹 바꾸셔야 됩니다. 그나마 알량한 몇 명의 회원들을 그 중에 50%가 나가는 거를 못하겠다. 그 50%도 언젠가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 아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포지셔닝을 확보하고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면 이미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패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학원을 바로 잡으려면 그나마 남아서 나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이 학부모들에게 간절하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결과를 누구보다도 내재되어 있는 나를 믿고 지금까지 참아주고 있는 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긴 시간을 요구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내년 2월까지라도 내년 신학기에 들어가서 EI에서 성공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패자 부활전에서의 성공은 가능합니다.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이미 잘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 원장님들은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저기 홍민정 원장님 제가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미 학원도 분원을 추가로 더 내시고 이미 중등부도 다 잘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다 하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초등부를 나는 해보다가 중등부를 가려니까 두렵다, 겁난다, 또는 중등부에서 성공을 잘 못해봤다 이런 분들, 또는 이제 오픈해서 아직 초등부, 중등부도 다 세팅도 덜 됐다 이런 분들이 이제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밑에 아이들 잡아서 올리는 것보다 이제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중학 아이들을 성공을 시키면 빨리 성공이 되고 그 결과에 바로 마케팅의 힘은 초등으로 바로 효과를 본다. 그래서 지금 6학년 중1 아이들이 가장 승부처고 가장 결과와 효과가 빠른 아이들이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몸 바쳐서 승부하려면 패자부활전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앞으로 내년이 지나고 나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들 이 컨셉으로 전환을 할 거니까요. 근데 다행인 것은 보습학원들 동네 보습학원 많잖아요. 또 나름 자칭 입시학원이지만 내신 학원들 많잖아요. 이 학원들은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니라 꽤 많이 걸리든가 또는 그들은 준비를 못하든가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제 동안? 제가 볼 때는 내년 이맘때쯤까지는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신중등의 원조로서 이미지 메이킹 각 지역에서 다 되고 또 신중학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중등의 하나의 결과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원조가 돼주면 이제는 포지셔닝도 그 지역사회에서 확실하게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까지는 이 아이를 다녀야 된다는 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 아이를 보내면 그 어떤 학원보다도 내신과 고입 대입까지 가장 완성도와 결과를 보장한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된다. 이게 결론이고. 자, 원장님들은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을 잘 못해요.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고 저는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저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 할 사람은 함께 할 파트너는 본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는 그 선생님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선생님은 바로 옆에 가서 한번 차릴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땅 따먹기가 새로 시작될 수 있는 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하는 원장님으로 포지셔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고 따르고 함께하는 선생님들조차도 기회의 땅이 열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동 반석 캠퍼스 원장님이 7분이 함께 오셨는데 이 7분의 원장님들이 6개월 뒤에 8개월 뒤면은 가슴이 떨려서 필 받아서 옆에서 우리 학원 경제학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사는 더 발전하고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컨설팅을 누구도 혼자서 못할 수 있는 거를 또 제2의 무기를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이 안에서 경쟁력은 앞으로도 10년 동안 계속 보장하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여러분. 마케팅 전략에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게요. 앞으로 이제 본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학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른다기보다는 내 아이를 차근차근 준비시켜서 스타트하는 거가 시작입니다. 마케팅 액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광고지 마플이라는 말씀 절대 드리지 않는다고요. 이미 만들어 놓고 다 내드리지만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스 기사를 많이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입시와 새로운 내신에 대한 EI에서 첫 출시해서 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을 계속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과 이 업계 소비자들을 일깨워가는 기사를 만들겠다는 거고, 두 번째 블로그 마케팅은 본사 사업부에서 계속해서 뭔가 고민거리를 가지고 꾸준히 히스토리 가지고 읽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 그게 앞으로 신중동의 블로그 마케팅을 본사가 주도적으로 하겠는데, 그것을 학원에서도 따다가 지역사회에서 학원에서 만드는 게 가장 큰 앞으로의 히스토리 만드는 시작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사에만 의지하게 되면 내 지역사회 학부모는 내 동네의 내용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본사의 흐름을 활용해서, 본사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블로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본사가 방법을 다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궁금하면 요즘엔 어쩔 수 없어요. 네이버에 들어와서 지식인 눌러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인의 좋은 글들, 좋은 정보들을 신중하게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SNS 마케팅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SNS 지금 그동안 보면은 다 PC 버전으로 뭔가를 많이 해오고 했는데, 이제는 모바일 버전 전환 시대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밴드든 카카오톡이든 이걸 활용해서 푸시 광고, 푸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걸 본사부터 주도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드리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알리는 거지 이걸에서 당장 그거를 뭐 엄청나게 뽑아서 이 마케팅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걸 해야 되느냐? 엄청나게 들어와라. 이제 나는 이제 만들어내겠다. 그거는 내년입니다. 올 겨울방학 때까지는 내 아이들을 가지고 결반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학부모 설명회 상담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학부모 설명회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을 하더라도 주체자, 주관자는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예요.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자, 인사만 하고 이거지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굴 믿고 아이를 보내겠어요? 연사, 강사 믿고 보냅니까? 그 학원 잘 되겠어요? 그런 학원 절대 잘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원장을 믿고 보내는 시대가 됐어요. 원장님이 모르면, 원장님이 주도하지 않는 학원은 이제는 이사장다운 원장이 하는 학원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셔야 되고, 주관하셔야 되고,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준비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원장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본사는 정보와 거기에 우리 남수대 소장님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유능하고 힘 있는 강사들 진을 보유해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여러분들의 설명회든 세미나든 이벤트를 할 때 빛나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이제 안 하면 소비자 설득 또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어떤 내용을 가졌는지를 알릴 기회가 없으면 결과도 없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발동을 거시는데 내부 고객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에 겨울방학 이후로는 내부 고객의 결과를 가지고 외부 고객으로 뻗쳐나가는 그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원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주도적으로 하는 학원이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매뉴얼이라는 부분이 무엇인가? 중등부에 대한 상담이 좀 자신이 없다. 중등부에 대해서는 코칭까지는 알겠는데 특히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상담 매뉴얼을 A부터 G까지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셔서 그대로만 하더라도 적어도 준 프로답게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갖고 상담을 한다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이번 6개월 동안에 결과를 만든 학원이 뭐가 아쉽고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상담에서 방법적인 면만 프로답게만 한다면 그 이상 두려울 거 없겠다 해서 본사 상담 매뉴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뭐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뭐 써놓은 것도 맞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항상 우리는 뭔가 좀 우리 스스로가 자기 보상 좀 하자. 뭐 이런 의미니까 요번 뭐 세트 뭐 이런 거 써 있었는데 이런 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열심히 잘한 학원들 원장님들은 좀 모시고 쌈박하게 우리 한번 워크숍 한번 가보자. 해외고 그 얘기고요. 또 우리가 원장님들만 또 열심히 한다고 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원장님과 함께 학원에서 호흡을 맞출 선생님들의 노고도 회사가 인정을 하겠다. 명수 늘리자면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EI 맨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결과를 만들어낸 히로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저거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세부화는 수정 보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든 거에 본사는 함께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떠들러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 2017년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동의 시장은 너무 왜 이렇게 변했지 하고 하다 보면 이미 우리한테는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세종 도당특허서 원장님 아까 보여주셨는데 세종 저희가 직할시가 무슨 시인가요? 특별시인가요? 세종 특별시. 세종 특별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게 이제는 TV에도 나왔으니까요. TV에 인터뷰로도 나왔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집필고사를 아예 100% 없애겠다라고 결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교육청장이 교육청 교육감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또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저 대학 선배더라고요. 예, 거기 또 장학사들도 죄다 또 뭐 대학 선배들이 그래서 제가 모 장학사하고 저희 동기하고 통화를 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럼 어떻게 그런 평가를 했는가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중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 진보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와닿는 얘기였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냐? 방향이 맞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중등이든 고등이든 대학이든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영어를 사용하고 활용할 능력을 익힌다는 거지 그걸 연구하는 건 아니지 않냐. 바른 방향으로 가겠다는데 그게 대일명분이고 절대명분인데 왜 지필고사라는 걸로 해서 다시 아이들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걸 다시 정지시키고 아이들이 정말 생각하는 걸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말하고 싶으면 말하게 유도하고 해야 되는 그걸 때때에 맞춰서 발목을 잡고 그래야 되느냐. 시작해 보겠다. 이 방향이 옳다면 다소 선생님들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더라도 뚜벅뚜벅 헤쳐나가면서 설득하면서 시작해 보겠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인데요. 그게 아까 얘기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야 되느냐도 엄청난 보수파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부터가 벌써 영어에 그 고통에 집어넣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런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머리가 굳기 전부터 외국어를 노출하고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 시간이 많을 때 배운다는 것이 당연한 게 되지 않습니까? 대세의 흐름과 방향이 정당하고 당연하다면 절대 그것은 시간의 문제였지 결국은 그 시기는 오게 된다. 바로 그게 세종시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가장 먼저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충남교육청 장학생인 또 제 다른 동기한테 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수능을 담당하는 친구입니다. 충남도 수능을 담당하는 윤표정이라는 장학생. 충남은 항상 어디를 가도 꼴찌로 가는 도인데 교육에 대해서 충남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충남도 2017년 1학기 때부터 시작이랍니다. 중간고사를 안 본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사실은 충남은 열려 있답니다. 교장 재량으로 안 볼 수도 있답니다. 수행평가도 비중을 60%까지 늘리는 거에도 지금도 제한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더 푸시한다는 의미지 이미 시작이 된 거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중간고사에 매달리느라고 그래서 시험 준비 때문에 바빠서 이러던 시절에 기말고사에 매달리느라고 시험 준비에 바빠서 이러던 사이에 이미 정책과 방향은 이미 가버렸고 빠른 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 학부모들이 꼴랑 우리는 솔직히 몇 명의 아이는 일단은 우리는 안정권에 진입합니까? 우리 학원으로 많게는 300명, 적게는 150명 그 정도는 다 안정권에 진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지역사회에서 아까 최선호 학원이 6개월 만에 3,000명의 아이들을 긁어 모았다는 건 물론 그 시장에 아이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학원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로 오는 학원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80점, 70점짜리 아이들이 100점을 맞게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그 이미지에서 이미지 메이킹에서 성공했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지금 이 시기에 소비자들과 또 이 시대의 패러다임과 또 평가와 모든 것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고 우리 이 아이의 가장 큰 강점과 자신감을 살려서 초등에서의 중등으로 통합 발전,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부터의 6개월의 기회를 여러분은 정말 간절히 바라건대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정말 제가 27년의 영어교육 사업에서 가장 가슴 떨리는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본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SNS 마케팅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략과 전술과 컨설팅 준비를 해서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본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교육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설명을 드렸고 출시를 했으니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교육에 엄청나게 본사는 힘을 드릴 것이고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세미나,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그런 간담회,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그런 설명회 열심히 본사와 함께 지원을 할 것이고 이 대세의 흐름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도록 본사는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6일날이 아니라 2016년 7월 27일날 계획을 했었던 이유는 7월달에 발표를 하고 8월부터는 치고 나가자였는데 어떻게 해필이면 본사가 맨날 일하고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휴가철인 거를
조금 간과했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것을 열흘 뒤에 오늘 하는 거니까 다소 한 열흘 늦어졌다. 마음이 좀 더 바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사와 함께 이제 스케줄들 이거는 지키고 기다리지 마세요. 원하는 분들은 빨리빨리 잡으세요. 요구하세요. 찾아합니다. 앞으로 교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무기를 드린 거는 약속을 어긴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믿어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피드백 많이 해주시고 최악의 어떤 학원이든 의지와 노력을 하는 학원이 있다면 저는 제가 나서서라도 그 학원의 성공을 위해서 본사는 올인을 할 의지와 용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찾으시고 본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